속보. KF-21 양산 1호기 첫 수출. 초대형 계약에 난리난 주변국들. 간보던 사우디의 충격적인 제안. KF-21 전투기의 해외 평가와 관련된 최근 업데이트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김민석 특파원은 KF-21이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설명합니다. 프랑스와 유럽 언론의 KF-X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경쟁력을 분석하며 KF-21의 수출 가능성과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가 주요 테마입니다. 이 영상은 KF-21의 미래와 방산 산업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KF-21은 국제적인 평가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KF-21은 예상과 기간을 준수하여 전투기를 제작 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과도한 기대감은 피하려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 언론에서는 KF-21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KF-21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KF-21은 F414 엔진을 장착하여 단발 비행기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전투기의 유지비 또한 유럽 전투기 대비 60%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주요 구매 국가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KF-21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상황은 복잡하다.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KF-21에 관심을 가지면서 방위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격과 기술 이전 문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역시 KF-21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독특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미국의 F-16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KF-21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KF-21의 공동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KF-21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나 계약 협상에서의 어려움이 남아있어 협력의 성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 향후 제3국 참여 여부와 협력이 KF-21의 수출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방산 산업의 수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도전 과제가 많다.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를 세우고 여야를 초월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불리한 조건이 수출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K방산의 미래는 이러한 여러 도전을 극복하는 데 달려있지만 기대감도 함께 존재한다. KF-21은 예상과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전투기를 제작 중이라 신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KF-21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기존에 나온 전투기보다 관심이 덜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유럽의 4.5세대 전투기들이 출시된 시기와 비교할 때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전투기를 잘 만들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KF-21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기대감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KF-X가 라팔을 위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유럽과 프랑스 언론에서는 경계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메타 디펜스는 KF-21이 라팔에 대한 위험 요소로 언급하였지만 주류 언론은 KF-21의 성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KF-21의 실전 참가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비아 작전과 관련된 실제 사용 사례를 언급하였다. 실제로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시리아 및 런던 공격 시 스톰 쇄도 미사일 등의 실증적 발사를 이뤘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래도 수출 경쟁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있을 수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내리거든요. 해외에서 사실 대단히 경계하는 뉴스가 이제 프랑스 메타 디펜스 같은 매체에서 이렇게 한 KF-가 라팔을 위협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메타 디펜스는 라팔에 지금 KF-21에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KF-21이 걱정된다고 말한 반면에 좀 더 포멀한 유럽이나 프랑스 언론들에서는 주류는 KF-21이 대단한 건 알겠어. 하지만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우리는 사실 실전에 참가했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실전 참가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겠죠? 했습니다. 했어요. 우리 리비아 작전할 때도 그때 갖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시리아나 런던에 공격을 했을 때 특히 스톰 쇄도 미사일, 스카프이지 순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실질적으로 발사해 가지고 실증했다. 달리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이제 완전한 멀티롤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제 유도폭탄 RCM은 가격이 비싸지만 사거리가 더 길어졌고 공대지 무장이 많이 발전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스웨덴의 그리펜 2형은 수출 실적이 없으나 가격이 F-16V나 KF-2와 비슷하다. KF-21은 F-414 엔진을 쌍발로 장착하고 있어 다른 단발 비행기들과 차별화된다. 그렇지만 경쟁자 대비 60%에서 80%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KF-22의 성능이 독특한 측면이 있다. 달리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이제 완전한 멀티롤 전투기가 정착이 됐어요. 그 RCM이라고 하는 프랑스제 유도폭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좀 미국의 제2단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사거리도 길고 이런 걸로 공대지 무장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돼 있고 무엇보다 이제 사파이가 달린 8기 시작해서 U 파이라는 KF-21이 A4 있어 나도 있어. 너희들 공대지 무장 만들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는 벌써 쓰고 있는데요.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입도 선을 했군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유리한 측면을 굳이 언급하자면 가격적인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스웨덴의 그리펜 2형 경우 스웨덴 공군과 브라질 공군이 구매를 추진했는데 그 수출 실적이 없어요. 그 가격이면 F-16V. 그렇죠. 혹은 KF-1을 살 수 있다. 근데 KF-21은 잘 생각해보면 F-414 엔진 쌍발 달고
그리 슈퍼 그리펜에는 단발로 달잖아. 엔진 하나짜리 비행기랑 2개짜리 비행기랑 오면이 다르죠. 가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 그리펜 쪽이 제일 자격이 크고, 다만 이제 유럽파이터랑 나팔 같은 경우에 체급과 성능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다른 부분에서 우리 카프-21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세이지로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출처가 불분명하게 하지만 경쟁자 대비 60에서 80%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현재 전투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가격 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로파이터와 나팔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되며 F-16V는 비쌀 수 있지만 예상 이하일 수 있다. 특히 KF-21의 유지비는 유럽 전투기들에 비해 60%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준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확정이 아니며 현재 상황이 문제없이 지속된다면 유럽 전투기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가격 정보를 제가 열심히 모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왜 아무도 없냐면 모든 방위 사업 계약 같은 거 그냥 요거 얼마에 하고 계산서를 뜨는 게 아니라 정말 계산을 열심히 하고 요거를 고원가 검증이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된 가격은 아니나 아마 이제 유로파이터 나팔은 확실히 싸다. F-16V는 비쌀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1천억 대라는 가격. 그러니까 하나로 1억이라는 거니까? 달러로 하면 1억 달러가 훨씬 미치예요. 특히 유지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럽 쪽이 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2GF 폴란드에 팔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의 유지비가 싼 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수출해서 이제 유지비나 이런 걸 할 때 유로파이터 나팔과 대비해 KF-21 유지비를 60% 낮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확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큰 문제 없이 간다면 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유럽 전투기들을 압살해 버릴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산 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으며 블록 1과 블록 2의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블록 1에서는 다양한 비행 시험과 함께 수입산 무기들을 통합하여 무장 시험을 진행하지만 블록 2에서는 한국의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하며 국산 무장 시험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KF-21 블록 2는 국산 무장을 통한 무장 통합 시험이 핵심이며 이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공이 필수적이며 국산 기체에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또 국산 무장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무장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블록 1과 블록 2에서 가장 차이 있는 거는 블록 1은 온갖 비행 시험들을 다원해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초속 비행 성능, 모초 적어도 비행, 각종 급기동,
고화석 비행 이런 것들 한대. 블록 1에서는 무장도 통합하는데. 모든 무기들이 다 수입산 무기의 무장 통합 시험을 해요. 이와 반면에 이제 블록 2에서는 KG-12랑 KCM 또는 용으로 불리는 한국의 공대지 미사일을 2가지 미사일을 추가로 운영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발사하고 떨구는 것뿐만 아니라 KF-21 레이더나 아니면 그 오트피 타겟팅 포드랑 어떻게 연동이 돼서 공격하는지 이런 것도 다 진행되고 이것이 다 국산 무장으로 한다. 그래서 KF-21 블록 2는 국산 무장 시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연동되는 것만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핵심인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국산 무장을 국산 기체에 따라 사실 국산 무장을 지금 외산 기체에 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이게 또 수출한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성공이 꼭 돼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대두되었으며 이는 가슴 설레는 뉴스이긴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대립 속에서 필리핀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F-16V 또는 KF-21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필리핀은 미국의 자폭 드론과 최신 무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으나 가격 문제로 인해 F-16V와 KF-21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필리핀은 방위 사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산업 기반도 부족해 무기 판매 시 기술 이전과 교육 지원이 중요한 반면 필리핀은 가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F-16V가 더 유리하지만 공급이 밀려 있어 KF-21의 가성비가 중요할 수 있으며 필리핀의 전력 증강 사업은 이 늦은 진행으로 인해 2030년대 수출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설레는 뉴스이긴 하지만 이게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KF-21에 대해서 필리핀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KF-21 관심이 어느 나라가 있다.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필리핀에 요번에 조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